청룡 언월도.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관우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도원결이 직후 의용병을 일으킬 때 동네 대장간에서 유비의 쌍고검, 장비의 장팔사모와 함께 만들어진 무기이며 무게는 82근, 냉염거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토마와 함께 맹장 관우의 상징처럼 불리는 무기이죠. 죽기 직전까지 관우가 사용했으며 관우가 죽은 후 오나라의 장수 반장이 손권으로부터 관우를 잡은 공로로 하사받아서 사용하다가 관우의 차남 관응이 반장을 죽임과 함께 원수도 갚음으로써 아버지의 청룡 언월도를 되찾아 다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청룡 언월도를 실제 역사상 인물인 관우가 사용했을까요? 위에서 나오는 내용은 소설의 내용입니다. 소설은 어디까지나 창작물이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과대포장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청룡 언월도는 정사 삼국지에선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무기입니다. 일단 언월도라는 무기 자체가 삼국지 시대부터 수백 년 뒤인 당나라 시기에 나온 무기이기 때문이죠. 언월도란 무기의 기원은 전한시대에서 당, 송시대까지의 무기인 참마도라 할 수 있습니다. 참마도는 참마검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은 외날검에 긴 자루를 붙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월도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이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모습이 변해 당나라 때 이르러 오늘날 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추었죠. 따라서 관우가 살던 시절엔 우리가 아는 언월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국시대의 역사상의 관우가 우리가 아는 언월도를 사용했다는 것 역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관우는 당대의 다른 기병들과 동일하게 창 종류 무기인 모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알량을 전사시킨 정사 삼국지의 열전 기록에서 알량을 찌르고 목을 베어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모를 사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찔렀다는 것은 언월도로는 거의 불가능한 사용법이죠. 베었다면 모르지만요. 또한 언월도와 같은 무거운 무기를 말을 탄 채로 사용하려면 말 위에서 하체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디고 설 수 있는 등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등자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자 유물이 삼국시대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서진시대 유물이라 삼국시대에도 원시적인 형태의 등자가 존재했을 수는 있습니다. 청룡 언월도를 실제 전투에서 사용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82근이라는 무게는 한나라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 근이 250g 정도 되므로 250 곱하기 82이면 대략 20kg의 무게입니다. 20kg이면 우리가 헬스장 같은 곳에서 드는 아령이나 역기로 대비해보면 그다지 무거운 무게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월도가 사용되는 곳은 평온한 곳이 아닙니다. 생과 사가 순간에 결정되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무기를 사용할 때 그야말로 마치 장난감처럼 가볍게 사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언월도를 사용할 경우 그 길이와 무게 때문에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전장에서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kg의 무게를 가진 쇠몽둥이를 수십, 수백 차례 휘두르고 돌린다면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양의 실전 무기인 양날검의 무게는 잘해야 3kg을 넘지 않았습니다. 철퇴나 망치도 실제 전투용은 장식용으로 만든 거대한 것들보다는 훨씬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래야만 전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와 모양으로 본다면 청룡 언월도와 비슷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전근대 시대에 사형집행용으로 쓰인 참수용 도입니다. 사람의 목은 의외로 강합니다. 그 안에 뼈와 온갖 근육들이 뭉쳐있기 때문이지요. 그것들을 마치 쓸어내듯이 자르려면 무거운 무게와 날카로운 날이 서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형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도구를 맞지만 전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것들을 향해 20kg이 넘는 마치 바벨 같은 긴 창을 들고 싸운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죠. 삼국지 정사에서도 조조의 근위대장인 전의가 실제로 80근의 쌍극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도 단순히 들어올리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다루기까지 했는지의 기록은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수호전에서도 노지심이 62근 선장을 주문해서 들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고전 소설에 나오는 호걸들의 무지막지한 힘을 나타내기 위한 소설적 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실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첫째,
청룡 언월도의 무게가 정해진 이유는 정사에 실제 80근이란 무게가 기록된 전위의 쌍철극보다 무겁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2근을 추가한 82근으로 구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룡 언월도의 무게에서 중요한 것은 정사에 쓰인 무게인 80근인 전위의 쌍철극보다 무겁다는 것이고, 부대의 무게를 저술한 나관중이 정사에 명시된 쌍철극의 무게를 무시하고 명나라의 도량형을 적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명나라의 한 근은 약 600g으로 이 무게로 환산하면 관우의 언월도는 49.5kg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전위의 쌍철극은 48kg 정도 되죠. 50kg 가까이 되는 무기인 청룡 언월도, 이것은 사람이 전장에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황당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비현실적이죠. 이것은 관우에 대한 신격화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국지연의의 저자인 나관중은 관우를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관우가 사용하는 무기도 당연히 평범한 것이 아니어야 했죠. 셋째, 애초에 청룡 언월도 자체가 한나라 시절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즉 관우의 청룡 언월도는 삼국지연의의 작가인 나관중이 자신의 영웅에게 헌정한, 만들어낸 무기라는 것입니다. 원말 명초에는 지배족이었던 몽골의 문화를 배격하고 한족들의 정체성 찾기라는 분위기가 명태조 주원장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 시류에 편승해 한족 끼우기라는 시류를 탄 작품이 삼국지연이라는 점도 부정하기 힘듭니다.